안녕하십니까. 김종래 TV의 김종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제 있었던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힘의 그 이준석 대표 회동, 그리고 윤석열 총장 캠프에서 새로이 무더기로 영입한 인사들 등등 얘기를 할 텐데, 이 두 가지가 분량이 좀 많아서 나눠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회동 얘기, 하나는 인사 무더기 영입 얘기. 먼저 윤석열 총장과 이준석 대표 간의 회동 얘기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하고 야권의 그냥 제일 지지율이 높은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제 그 두 번째로 치맥 회동을 가졌습니다. 회동할 후에 오늘 불확실성이 절반이 제거됐으니 지지자들과 당원들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좀 걱정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뉴스입니다. 오늘의 회동을 사자성어로 표현하자면 대동소이하다. 큰 것은 같고 아주 작은 차이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오늘 윤 총장님 캠프 인선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영입에 대해서, 영입한 인사들에 대해서 어쨌든 국민의힘의 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들이 많이 들어갔고, 어제 이제 9명 영입한 거예요. 이 얘기는 이따 방송에서 다루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윤 전 총장님의 방향성에 대한 우리 당원들의 우려는 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당 사람들이 많이 가 있으니까 좀 우리하고 같이 할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 며칠간 그동안의 그 긴장관계,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총장 간에 있었던 긴장관계에 대해 우려하는 분들이 계셨겠지만 기우에 가깝다. 윤 총장님의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앞으로 고민할 건 시너지밖에 없다. 서로 간에 윈윈을 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도 화답을 하듯이 제가 어떤 길을 택해야 될지 그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입당이 좀 다가오고 있다. 이건 얘기 같습니다. 국민들께도 불안하지 않게 제가 해드려야 하고 정권 교체를 위해 어떤 결단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런 발언 등을 보면은 아마 입당에 원칙적으로 좀 그 합의를 한 게 아니냐. 더 좀 성급하게 얘기하면은 8월 한 중순 전에 입당하는 게 아닌가.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경선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입당하는 게 아닌가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고, 아마 그렇게 보는 것이 상식일 겁니다. 또 하나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보수 계층의 그 유권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뭔가 좀 경선 대권 경쟁을 하든지 거기서 한 틀 속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걸 주문하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오늘자의 언론들도 보면 대체로 이런 기조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의 그 회동이라든가 등등에 대해서 약간의 다른 시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됐고 8월 달에 중에는 입당할 것 같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을 전제로 해서 아하, 이렇게만 볼지 않을 수도 있구나라는 측면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청자분들께서는 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균형 감각을 갖고 뭐 좀 상황을 보셨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얘기만 듣고 다른 사람 얘기도 듣고 아 이건 이런데 이런 측면도 있구나라는 얘기. 그러니까 좀 어떤 한쪽으로만 너무 판단할 건 아니지 않는가. 근데 이 균형 감각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어거지로 시비를 걸듯이 할 수는 있는 건 아니고 근거를 갖고 말씀드려야 됩니다. 오늘은 그렇게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사실은 어제 그 회동 결과를 이렇게 쭉 보면서 달리 생각을 해보면 아, 이 사람들이 지금 각기 나름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속사정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갈등을 이렇게 봉합한 데 주안점을 둔 게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듭니다. 두 사람은 그럼 무슨 속사정이 있을까?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총장의 경우는 지지율이 정체되거나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전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당내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전을 받고 있어요. 최고위원 중에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사사건건이 견제를 하고 있고, 중진들도 그냥 비판을 하거나 잘해봐라라는 식이고, 뭐 이렇게 크게 뭐 리더십이 꽉 짜여서 소위 그립이라는 거, 장악을 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 이 두 사람 중에 이준석 대표는 그동안에 이런 상황 때문인지 여러 차례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우리 당에 들어오라고 입당을 주문하고 압박하는 메시지를 뭐 수없이 보냈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또 가까운 윤석열 총장과 가까운 이 정진석 또는 권성동 의원 등 국민의힘 중진들은 또 이런 이준석 대표에게 당대표가 평론가냐, 제1주자이고 지난 보선 때도 윤석열 총장 때문에 이겼다라면서 너무 비판하지 말라고 아주 뭐 강력하게 견제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둘이 만났어요. 만났는데 얼마를 만났느냐? 100분간 만났습니다. 500cc짜리 맥주를 이준석 대표는 석잔, 윤석열 총장은 6잔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100분 후에 나와서는 얘기가 이제 저 사람들끼리 뭔 일이 있나라고 했는데, 기존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서 서로가 치켜세우기도 하고 하는 화해 무드를 연출하고 있다 이게요. 계속 그동안에 긴장하고 갈등 관계에 있다가 오다가 100분간 맥주 마시고 나오더니 화해가 됐다. 회동 후에 윤석열 총장은 내가 나이만 먹었지 정치는 이 대표가 선배다. 자주 소통하면 많이 배우려고 한다고 그랬고, 이 대표도 윤 총장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에 입당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들이 또 손가락질을 끼고 거리를 걷고 어깨동무를 한 채 시민들하고 사진 촬영을 하고 헤어지기까지는 포옹까지 했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와 같은 태도로 보면은, 또는 기존 언론의 보도나 또는 우리의 일반적인 희망과 주문대로 윤석열 총장이 그저 입당만 했다 하면, 윤석열 총장이 후보가 되든 안 되든 윤석열 총장이 후보가 되면 더 좋겠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두 사람은,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총장은 내년까지 어깨동무하고 손가락 찢기고 내년 가도를, 정말 대선 가도를, 정권 탈환 가도를 누빌까? 그건 좀 지켜봐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가 이겁니다. 그건 그렇게까지 쉽게 되는 건 아니었다. 왜 그러냐? 주도권을 놓고 갈등을 일으킬 여지가 있어요. 이준석 대표는 자기 주제 아래서 대권 후보 경쟁도 주제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대통령 선거도 이끌려고 할 것이고, 윤석열 총장은 당신은 대표고 지지율은 내가 제일 높으니까 내가 범야권의 단일화의 중심이 서서 정권 교체의 주역은 내가 되고, 그러는데 이준석 대표가 뭘 이렇게 신경을 쓰게 하거나 견제하는 거, 이건 좀 곤란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당만 했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 이거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갈등은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아주 핵심적인 건 다른 게 아니라, 윤석열 총장이요, 어제 이준석 대표와의 저녁 치맥 회동을 앞두고서 한 몇 시간 앞두고, 한 4시간 정도 앞두고서 국민의힘 사람들을 중심으로 무더기에 영입을 해서 새를 과시하듯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사실상 국민의힘 내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국민의힘 내에 영입한 인사들이 대부분이 국민의힘 사람들인데, 국민의힘 내에 친윤계, 친박, 친이계처럼 친윤석열계가 본격 출범했음을 경고하듯이 이준석 대표에게 통보한 거다. 왜 그러느냐? 이게 이준석 대표와 전혀 상의 없이 또는 소통도 없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실의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보면, 이 대표에게 윤 캠프 측에서 이런 인사 캠프 내에 이 국민의힘 인사들이 참여한 하는 거에 대해서 문의를 하거나 협의한 적이 전혀 없다고 그랬답니다. 자, 우리가 보십시오.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대표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현재 무소속입니다. 당 밖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녁에 만나기로 돼 있어요. 그럼 그동안에 작업을 해서 영입을 했을 텐데, 정상적이라면은 만나서 발표를 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작업을 해서 영입을 당신하고 만나서 헤어진다면 내가 발표할 텐데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해달라. 아니면 차제에 뭐 추천할 사람이 있는가? 그 추천도 받고, 이렇게 해서 발표하는 것이 순서일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모르게 만나기 전에 다 작업을 해서 다 발표를 해놓고 이준석 대표를 만났다. 봐, 그 국민의힘 사람들을 데려오는데 그 대표를 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발표하고 만났다. 이거 굉장히 이준석 대표를 만나기 전에 이 캠프, 이게 국민의힘 사람들을 빼다가 자기네 캠프를 구성한다. 이걸 기정사실로 하려고 굉장히 부랴부랴 서두른 인상이 곳곳에서 감지가 됩니다. 근데 그 이준석 대표는 그 며칠 전에요. 현역 의원들하고 원외에 있는 당협위원장을 포함한 당원들은 당 내외에 있는 대선 주자 캠프에서 어떤 직책과 역할을 해도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 주자들에게는 여기저기 가서 뭐 돕든지 해라, 뭘 역할을 맡든지. 그 얘기는 결국 당 밖의 주자를 돕는 건 불허한다는 메시지를 익혔는데, 이렇게 말했던 이준석 대표로서는 오늘 저녁에 만나기로 했는데 나도 모르게 작업이 돼갖고 발표가 됐다.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속된 말하면 뒤통수 맞은 거 아닙니까? 이러면 여기서 더 확장되는 건, 아, 이제 윤이 세력화가 됐구나. 그것도 다른 사람을 갖고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윤석열 국민의힘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세력을 만들어서 바로 국민의힘에 입당한다. 그러면은 윤석열 총장 쪽에서 입당을 하면 이 캠프까지 한 편이 돼서 된 이 친윤계가 이준석 체제, 대표 체제를 무력화하거나 어떤 와해를 시도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캠프에 영입된 사람들은 의원 신분이라 안 됐지만은 사실상 윤석열 총장과 같이 하고 있는 정진석, 권성동, 장제원 의원 등 중진들이나 또는 윤석열 총장이 이번에 영입한 인사들은 대체로 보면 이준석 체제에게 별로 그렇게 호감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부감까지는 모르지만 별로 그렇게 협조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의 사람들, 중진 의원들이거나 이번에 영입돼서 윤석열 캠프로 들어간 국민의 사람들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친윤계가 출범하고 행동을 개시하면은 결국은 국민의힘 내에서 계파 정치가 되살아날 겁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윤석열 총장이 계파적 프레임 속에서 국민의힘 내에 있는 대권 경쟁하고 법여권 후보 단일하고 정권 교체를 추진키로 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계파적 프레임을 갖고 이제부터 오는 문제를 접근하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줄을 서려는 자, 줄을 세우려는 거, 이게 심해질 겁니다. 나는 안 데려가 주나 하나, 나는 안 불러주나, 또 당신은 나한테 줄 서라. 이게 이 윤석열 총장 쪽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주자들도 그렇게 할 거다 그런 얘기죠.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페북글에서 이걸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을 두고 이준석 당대표하고 일부 중진위원, 여기 정진석, 권성동 이런 사람들입니다. 간의 갈등이 걱정스럽다. 윤 전 총장은 지금의 정권교체 여론 형성의 주된 역할을 했고 대선 후보로 높이 평가받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렇다고 해서 대표 흔들기가 용납될 수는 없다. 이건 자행이다. 대표 행위는 건. 쪽수로 압박하겠다는 것인가. 줄 세우기는 개혁과 쇄신에 역행하는 구태고 악습이고 페달이다. 근데 이상한 건요, 이 해동전에 윤석열 총장을 비판했던 이준석 대표의 발언입니다. 자,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가담하지 당 외부 사람을 돕지 말라고 했었는데 그 국민의힘 사람들이 무더기로 윤석열 총장 쪽에 가 있고 그거를 해동 직전에 부랴부랴 발표를 했고 자기는 몰랐다. 이런 상황인데도 해동 후에는 그러면 당연히 만나서 이거 어떻게 된 게냐고 항의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어야 될 텐데 이것이 또 설명이 됐어야 될 텐데 실제로 얘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비밀로 할 일이 아니라 궁금해하는 국민들에게 설명이 됐어야 될 텐데 거기에 가담하지 않은 캠프에 간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는 국민님의 다른 지지자들도 있고 다른 주자들도 있고 다른 당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말하는 게 아까도 인용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국민의힘과 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들이 많이 들어갔고 윤석열 캠프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윤석열 총장님의 방향성에 대한 우리 당원들이 우려는 사라졌을 것이라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데는 가면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 가니까 어차피 우리 당 사람들이 갔으니까 잘 됐다. 이것도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정말로 좀 윤석열 총장 쪽도 그렇고 이렇습니다. 아까 대전제는
이 해동이 이렇게 봉합이 되고 8월 달에 입당을 해서 하여튼 경선 레이스가 잘 가서 정권 교체를 하고 이것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언론도 그렇게 보고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에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라는 측면. 그래서 일단 봉합이 됐을 뿐이지 앞으로도 끝까지 잘 나갈 건지 또는 앞으로는 또 다른 갈등이 있을 건지를 모른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윤석열 총장과 이준석 대표는 이제 정권 입당이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목표는 뭡니까? 정권 교체 아닙니까? 정권 교체의 길로 순조롭게 끝까지 갈 건지 또 정권 교체 말고 윤석열 총장이라는 사람, 이준석 대표라는 사람의 정치적 정체성, 캐릭터, 정치인으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이 앞뒤가 베끼는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냐? 자기 모순적인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큰 틀로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하지만 이런 측면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거를 시청자분들의 균형 감각을 좀 갖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댓글과 좋아요와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